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독특한 평소 같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좀 요청을 했어요. 그 촬영하는 곳에 이제 모니터를 한 대를 두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 제가 두 대를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설명드리고 하려고 큰 모니터를 앞에 두 대를 뒀거든요. 근데 앞에 모니터를 두 대를 두니까 카메라를 설치할 곳이 없어서 앞쪽에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린다는 얘기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포인트로 그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요즘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이렇게 좀 좋은 시장, 이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수익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포인트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차트로 먼저 주식 시장을 보실 거예요. 차트를 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일단 길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렸냐면 저 이제 시선이 좀 위로 갔죠. 예.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네. 자, 아무튼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 일봉이 5일선 위로 올라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좀 제가 줘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봉이 올라섰어요. 그죠? 일봉이 올라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5일선이랑 21선 사이에 이제 이 지점까지 있을 때 5일선 21선 사이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들 이제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단 주봉도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21선 밑에 있잖아요. 그 캔들이. 그래서 21선 위로 좀 올라가는 걸 기다리자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월봉 역시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체크하고 종목들을 매매해 볼 만하다고 설명을 해 드렸으나 주봉과 월봉상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뭐 지금은 좋습니다만 안 좋아서 제가 그래서 어쨌든 주봉 그리고 월봉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좀 잘 하셔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한 주가 지난 거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지난주에 열렸잖아요. 지난주 열리고 나서 시장을 봤더니 어땠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다우 지수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스닥 지수가 일봉이 많이 올랐죠. 보면은 종가가 2.56% 지난주 2.56%나 올랐고요. 여전히 근데 시장이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갔지만 우리 시장 코스피랑 다르게 어,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것만 봤을 땐 그렇죠.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선이랑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사실 나스닥이 낙폭이 좀 크긴 하죠. 자, 근데 S&P 500은 올라섰고 다우존스는 뭐 워낙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이 5일선 위로 거의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터치하고 하락할지 아니면 그대로 뚫고 올라갈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리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주간의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물론 목요일 날 이걸 보시겠지만 저의 관점, 저의 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거를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차차 알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나스닥 지수는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일봉상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배경을 좀 보면 어땠냐면은 고용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고용이 막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업수당 이런 것들 청구가 되게 적고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고용이 좋은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이 좋고 이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이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러면서 최근에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 임금 상승률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용이 좋은 게 증시에는 악재다. 그래서 고용이 증시에 좋으려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와야 되고 이 말은 고용 지수 뭐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그 실업수당 청구, 예. 실업수당 청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연준에서 원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또 어렵냐면 그렇게 나와요. 고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좋지 않게 나오면 연준에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긴축의 방향, 뭐 정책의 방향에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견고하게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여전히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만 봤을 때는 이것을 연준이 이러면은 강하게 긴축을 더 이상 못하겠지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고용 지표 역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2.5% 가까이 나스닥이 상승이 나온 거고요. 다우 지수도 보면은 상승이 얼마나 나왔죠? 지난주에 2.1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 역시 2.28% 상승 나왔고 반도체 지수는 무려 4.67%나 상승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죠.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했는지 볼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자, 차트 열어볼게요.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지수.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무려 거래일이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1, 2, 3, 4, 5거래일 만에 무려 7, 8%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5거래일 만에. 이거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차트를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시그널 나온 거는 확실하다. 왜? 일봉이 21선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 보세요. 자, 다시 21선 돌파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주봉도 22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봉 역시 5일선 돌파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을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야 됩니다. 지금은 사는 게 맞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코스피 일봉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자, 클릭하고 이 부분 여기가 언제냐면은 지난 7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월입니다. 10월에 또 한 달 반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제가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해서 여기를 뚫고 아래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또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을 조금 풀 수 있다, 기조를 돌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때 이 7월 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CPI가 꺾였어요. 갑자기 꺾이면서 CPI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이렇게 상승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몇 달 후에 봤더니 그 아래 선, 여기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 아래쪽을 오히려 뚫고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여기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시장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속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 지점이죠.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이때는 어떤 얘기였냐면 금리 인상을 0.75로 4번 하고 이제 0.5, 0.25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피크아웃설이죠. 이렇게 따지면 금리 인상 피크아웃,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세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도 0.75를 4번 하고 그 이후에 0.5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그 속도 조절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다시 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락을 했냐? 여기서는 연준에서 또 마지막 그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0.75에서 0.5로 하락을 했으나, 적게 했으나 그것이 연준의 기조를 돌리는 것은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2년 전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금리 인상도 올해 초만 해도 연준의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체크하는 그 표에 3%대였거든요. 그리고 4%대, 5%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자꾸 뭐 연준이 보고 있는 CPI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속았다기보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두 번을 우리가 속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승했다가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정말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이전의 하락폭보다 이후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는 지표, 컸다라는 자료 역시도 존재합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눈에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하락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또 속을 것이냐가 아니라 이거를 역으로 보면 이 상승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 정도의 상승이 올 수도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폭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체크해서 좀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주식에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이 부분에서 제가 대략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승할 때는 좀 고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폭을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도 볼게요. 여기 역시도 이제 포인트는 여기잖아요. 다시 두 번째, 여기 역시도 이 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손절 내지 수익 실현,
손절이 아니죠.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여기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승폭만큼 하락 여기도 체크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저점까지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신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점까지 다 맞추는 거는.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락들을 다 예측을 했고, 지금 상승하는 와중에 오늘 좀 너무 강하게 상승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0일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그널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지금 모니터 앞에 두 대를 두고 카메라를 옮겨가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대응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함께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 한 잔씩 다들 하고 오셨죠? 네. 말에 이제 그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 최진영 옆에 QR 코드 찍고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거의 제가 이제 1년 거의 이제 3월부터죠. 3월부터 4, 5, 6, 7, 8, 9, 10, 11, 12월, 1월 10개월 가까이 하면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고 같이 봤던 게,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시장 바로 안 좋아지면서 계속 시황만 하고, 그다음에 7월 달 잠깐, 10월 달 잠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으로 차트를 넘겨서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네요.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근데 이 종목을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해드릴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종목 먼저 하는 것보다 이 종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체크할 것이냐부터 먼저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어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준비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준비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에요. 셀바스 AI. 이 종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냐를 먼저 상승하는 걸 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이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차트를 이렇게 열고요. 차트를 열고 이걸 먼저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나서 이제 거대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 절반 정도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가로선을 체크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할 것이냐, 만약에 처음에 거래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관심 종목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두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자, 제 기준상 이거는 제가 뭐 시작이 반이다 기법 이렇게 좀 이름을 지었거든요. 자, 근데 시작이 반인 이유는 이 절반 정도를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시작이 반입니다. 자, 보시면은 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매수를 언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또 올라요. 또 올라요. 근데 상승하고 나서 오르는 거, 이거는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따라가는 건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바로 상승 이렇게 한다 막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보내줘야죠. 그건 이제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자, 보내주고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둡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그 차트가 나오겠죠. 위에서 이제 빠지는 또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갔으면 이 종목을 여기서 따라갔어요. 이쯤 뭐 6,850원에 따라갔는데 여기 지금 7,100원에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 지금 고점 여기가 고가가 7,330원인데 여기서 팔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계속 볼게요. 그럼 또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중간에 센터의 선을 걷으니까 더 빠질 것이냐, 여기서 상승할 것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시작의 반이다 기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하는 걸 확인했어요. 한 번 확인했죠. 근데 한 번 확인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이 신뢰성이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좀 적습니다. 물론 한 번의 확인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보겠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봅니다. 상승을 해요. 그런데 하락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매수를 한번 건네볼 수 있는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락을 하는데 더 빠지지 않고 전에 이걸 또 지켜주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지켜주는 부분들을 이 지켜주는 부분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지켜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날 우리가 뭐 종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지면 그래서 다음날 더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 절반 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을 해서 최대한 그 손절폭, 손실폭을 줄여주는 것도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매수할 때 기준, 그 손절가의 기준이 생겨요. 이 절반 혹은 상승을 많이 하고 5일선이 밑에 바로 밑에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5일선 매도. 이거 같은 경우 22선 있으니까 22선 매도. 그래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이 매수 포지션이 나온 상태고요. 이 매수 포지션 이후에 다시 뭐 하락을 뭐세 번째 세 번째 확인이 되네요. 여기서 또 일단 아직 뭐 손절가까지 안 왔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게 제가 계속 시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얘기해드리고 계속해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목보다는 자꾸 거시경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그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기법들이 성공률이 100%인 기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거시경제를 보고 그래서 시장이 확인된 상태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시장이 굉장히 좋고 다 돌아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그걸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 뭐 대충 뭐 이 정도 보면 더 좋겠네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눈을 감고 10종목을 사면은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오릅니다. 뭐 6개, 7개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70% 이상. 그런데 이 시장 있죠. 하락하는 시장. 여기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정말 종목 분석을 하고 기법을 대입해서 매수를 하고 뭐 종목 검색기 엄청 좋은 검색기를 사용해서 비싼 검색기를 사용해도 10% 20%의 승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10% 20%의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종목에 승리하기 위해서 베팅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머지 종목들이 다 손절하니까 수익을 못 보는 거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2차 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2차 매수도. 지금 여기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시그널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가로선을 체크를 해서 가로선 체크가 왜 안 되죠? 자, 다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로선 체크를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다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며칠 더 두고 보면서 이 절반을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이 위쪽을 지켜주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 했고요. 이 종목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상승한 종목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다가 대입해보는 방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오늘 상승했는지 좀 볼게요. 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아, 이 종목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첫 시작이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설명해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요거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종목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가서 자,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죠.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 이제 절반 세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절반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줄을 걷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살짝 상승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아래 꼬리 살짝 달리고 한 번 정도 이제 이 가로선을 그은 부분을 좀 지지해 주나 약간 요런 이제 확인을 한 번 정도 한 거죠. 자, 그 이후에 봤더니 바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 절반 시작이 반이다. 저도 아직 사실은 이제 이름 지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법 이름이. 자, 어쨌든 간에 이 시작이 반이다 기법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부분들을 바로바로 따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기법들 다 써보고 했는데 최고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날 봤더니 이제 갭상승으로 살짝 갭상승으로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어요. 자, 조금 더 봐야겠죠. 자, 봤더니 이제 5일선에 닿으면서 이제 이 정도를 지금 지지해 주나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쯤 매수해 볼 만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예 완전히 빨간 선까지 오는 걸 기다리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해 준 선, 여기서 한번 지지해 준 선을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뒤쪽을 좀 더 봐야겠지만 자, 그 이유도 볼게요. 저도 처음 그 이 종목을 지금 처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때 조금 더 위에서 샀다면 여기서는 조금 안 좋았죠. 왜냐하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요. 자,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제가 아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지만 뭐 사볼 법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두 번 정도 여기서 지지를 해줬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밑에 이제 그 가로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손절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럼 1차 손절했는데 다시 상승을 한다. 물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빨간색 선을 다시 돌파할 때는 그때가 사실은 이 매수 포지션이 정확한 매수 포지션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상승 급등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매수했을 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모습이 나와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이게 지금 올랐을 망정이지 만약에 이대로 아래 꼬리가 아니라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했으면 빠르게 이제 이 가로선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도 볼까요? 어떻게 됐나? 상승. 여기서 이제 이 5일선을 찍었을 때 내가 팔 것이냐 말 것이냐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60분 몽상. 5일선 이탈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뭐 5일선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성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포지션에서 샀으면 그래도 수익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5일선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셨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절이 아니죠. 계속 제가 이제 파는 걸 손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졌는데, 만약에 5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한 뭐 60분 봉상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이런 매도하는 방법 기술들은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5일선에서 매도를 좀 하고, 그럼 남은 부분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에 내가 고점에서 전체 전량을 다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빨간색 라인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의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후의 결과는 급등했다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뭐 다 했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기법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 빨간색 기준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색 선까지 도달했을 때 이 빨간색 선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매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상승했다가, 자,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이 주식 관련된 일을 해보고 하니까 큰 수익이 나는 건 이렇게 작은 파동이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파동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이 다음 큰 파동을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이 종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너무 이제 뭐 거침없이 올라가서 이거는 제 기법상 걸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작이 반이다에 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최초에 이 그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여긴데 이거를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봅시다. 올라가고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가 돌파하는 이 시점인데 바로 또 손절을 했겠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매수 타이밍은 여기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 부분 다시 하락했다 상승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어려워요. 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볼까요? 여기서 샀다면 한 10%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는데, 그 이후에 이 상승 있죠. 요거는 제 기법상에 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률 거의 6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 기법상 이제 이 앞부분 뭐 요 정도를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포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만약에 그래도 정말 심리가 저를 뭐 온전히 믿고 이 기법을 믿어서 이 첫 번째 타점 있죠. 두 번째 타점. 이 두 번째 타점에서, 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는 이 빨간색 선에서 손절을 하겠어라고 기다리신 분이라면은, 며칠이죠 이게? 거래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넷, 18거래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렸어야 이 수익을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자, 어쨌든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큰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뭐 여기서 사서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이 올라가기 직전에 사서 이걸 다 기다려서 수익을 내겠다. 이건 좀 힘들고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면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또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손절을 안 하겠어. 그리고 상승할 때 5일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갖고 있겠어. 이 두 개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면은 수익이 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최근에 시장도 안 좋았는데 뭐 요즘 최근 5일 정도 좋긴 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 종목은 그렇고요. 제가 리얼하게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같이 차트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세 종목 봤잖아요. 그러면은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제가 오픈 채팅방 안내해 드리는 거 잠깐 보시고요. 제가 요즘 이제 종목들도 전해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종목 같이 추적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차 한 잔 드시고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저도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종목,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혹은 1차로 상승을 하고 2차 매수가 가능한 2차로 이제 많이 상승하지 않은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무작이고요.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그널이 여기 혹은 여기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당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체크를 이 아래쪽보다는 여기다가 해야겠죠. 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이 지점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한번 빠졌다가 한번 양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가로선 대략 한 8,964라고 적혀 있으니까 9,000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트의 미래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보고 싶죠. 만약에 이제 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많이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자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나서 이 가로선,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내일 당장 돌파할 수도 있고 뭐 이틀 후에 돌파할 수도 있고 또다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왔잖아요.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빠질 때 만약에 우리가 장중에 매수를 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쭤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돌파라는 시점에서 내가 바로 매수를 해야 하냐 아니면은 종가 기준이냐. 자,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종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스타트를 어떠한 매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종가 기준이라면 돌파를 못한 거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장중에 돌파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돌파를 했다가 빠졌으니까 이 빨간색 선을 다시 이탈할 때 일단은 매도가 맞습니다. 일단은 매도가 맞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그거를 이제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엔텔스라는 종목이에요. 엔텔스. 자, 이 종목은 여기죠. 근데 좀 작긴 해요. 이 봉이 작으나 어쨌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종목 역시 두 번 정도 여기서 한 번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다가 실패.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다가 실패. 자, 그런데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만, 자, 이것도 이제 좀 뭐 사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5% 정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겹쳐서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 정도 되고요. 여기서 돌파할 때 보면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돌파를 할 때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기준이고 굉장히 좋은 원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봤는데 돌파하고 나서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기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돌파하면은 그 위쪽으로 상승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5,66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자꾸 윗꼬리 상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상승했을 때 뭐 3% 정도 올랐을 때 내가 50% 정도 팔고 나머지는 매수가, 그 기준 매수가 기준에서 손절하겠다. 이런 원칙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기준, 그 어떤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에 연동되지 않고 그 어떤 기법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법의 그 틀을 가지고 뭐 지수의 어떤 움직임, 시장 경제의 움직임, 증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뭐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라는 종목별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맞춰서. 무조건 이제 뭐 절반 이상에서 매수, 뭐 무조건 이 빠지면 매도 이렇게 딱딱딱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는 지켜보고 가져가겠다라는 기준이 이 종목이 뭐 윗꼬리가 좀 덜 달리고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가더라. 뭐 지난 종목들 이 종목의 지난 과거들을 보면은 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 종목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뒤쪽 부분을 처음 보는데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처음 보는데 한번 상승을 줬다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네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매수를 했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5,660원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 때 바로 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이 종목은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준비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PSK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서 일단은 한번 시그널이 나왔죠. 큰 장대 양봉, 거래량 장대 양봉과 그 위쪽에 봉에다가 절반을 딱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다음 날이라도 이 17,9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절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매수가로 손절가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제 기법을 이 시작이 반이다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PSK라는 종목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번 정도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저처럼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손절 이런 것들이 빠르고 매도를 이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뭐 바로 접근해 보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반등이 이제 크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크게 나온 이후에 지금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이 50% 정도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후에 이 종목이 이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준의 대응을 내가 이 종목이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듯이 아니면 이제 동전 던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50%의 줄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세요. 줄을 긋고 이게 지금 떨어져서 이 선을 닫고 지지해 주는지 한두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 선 아래로 바로 떨어진다. 한 번 정도 확인했는데 아직 사지 마시고 두 번 정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돌파하는 그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법은 지지해 주는 거를 여러 번 체크를 하고 물론 그 와중에 뭐 지지를 한 번 해주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하면 또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지지를 통해서 이 종목의 어떤 힘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돌파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 것이냐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서기 때문에 자 돌파할 때 매수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한 후에 매수를 하면 대부분 그래도 2~3% 적게는 많게는 5~6% 그리고 그 종목이 추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종목이 이제 지지해 주는 거를 확인하고 내가 두세 번 지지해 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샀는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손절을 하는 그 기준이 빨간색 선 혹은 바로 밑에 있는 이평선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많아야 3% 정도의 손절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는 더 쉽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상승하다가 빠질 때는 매수가가 손절가가 되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법 바로 최진혁 대표의 시작이 반이다 기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인 종목들 제가 뽑아놓은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종목들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캐리소프트, 그다음에 엔텔스, 그리고 윈텍, 그리고 PSK, 두산 테스나, 에스넷, 라운시큐어 정도를 제가 뽑아놨고요. 이 종목들은 계속 나오니까 이 밑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갖고 또 추가적인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인사드려서 오늘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연결됐고 이어졌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